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되어서 우리가 별로 제재받는 일이 이제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만나지 못했던 모임이 많아지는데요. 혹시 모임 갔다 오셔서 기분이 좋아지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경험 해보셨죠? 여자들은 대부분 수다 떠는 거 좋아하니까 모임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임을 갔다 왔는데 안 아프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경험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작가님도요, 동창회를 다녀오셨나 봐요. 동창회를 다녀오시고 나셔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경험이 있으시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햇살 좋은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다. 반가움도 잠시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무도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맞장 붙여줄 여유가 없어 보였다. 커피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나에게 서울에서 살만해? 라고 묻고는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시부모님과의 갈등 이야기를 펼쳐낸다. 한숨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다른 친구는 얼마 전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 간 긴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친구가 훅 들어와서는 자기 딸애가 애교 부린 이야기를 해댄다. 난 정신없이 이야기하고는 친구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연신 끄덕이다가 예고 없이 치고 들어오는 친구를 바라보며 놀랐겠다. 지금은 괜찮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참 예쁜 짓을 할 친구 딸을 상상하며 엄마 미소를 지어 보였다.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에너지가 바닥치는 기분이었다. 일방적인 그들의 이야기에 몸소리가 처지다가도 다들 육아에 시집살이에 치여서 할 말 못하고 외롭게 사는구나 싶어 안쓰러워졌다. 우리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왜 우리 여자들은요, 한 4명만 돼도 어때요? 4명만 돼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바퀴 안 돌잖아요. 2명은 따로 이야기하고 2명은 따로 이야기하다가 맞나 은경아? 물으면은 하고 대답하고 끄덕끄덕하고는 귀는 또 이쪽 친구가 말하는 거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작가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요, 소통에는 2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원칙 중에서 카드 게임 하듯이 의사소통을 하면은 진짜 별 부담 없이 누군가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요, 순서 바꾸기예요. 그리고 2번째가 관점 바꾸기인데요. 순서 바꾸기는 뭘까요? 게임을 할 때 기본적인 규칙이 내가 한 번 하고 나면 상대가 한 번 한다라는 그 규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대부분 보면은 말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듯이 말하고 있잖아요. 쏟아붓듯이 말을 하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그죠? 네, 뭐 이렇게 성직자분이나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높으신 분들, 그죠? 그러면 성직자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우리 집에서 지위가 가장 높으신 분 누구죠? 에이, 아빠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 하세요? 엄마죠. 그죠? 엄마가 어떻게 해요? 우리 했던 말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고, 친구들 사이,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거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여서는 니 그러면 안 된대, 이거보단 이게 낫대 하면서 어때요? 친구한테도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잘 뭐야? 이러면서도 내 의견이 잘 맞아떨어져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있잖아, 그거 그렇다니까, 틀림없이 그렇대, 맞다니까, 이러면서 왜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죠? 네. 이거 꼰대 같아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순서대로 4명이면 한 명. 그렇다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아이처럼 정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다 끝나면 끄떡끄떡 공감해주고 그 다음 친구로 넘어가는 그런 센스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2번째는요, 관점 바꾸기예요.
관점 바꾸기가 뭘까요? 여기에서는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순서 바꾸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관점 바꾸기를 하래요. 그런데 단순한 말의 내용과 행동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진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신랑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오늘 밤에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때요? 앉아서 기다리다가 처음에는 몇 시에 전화 오는가 보자 하고는 시계만 보고 있겠죠. 그 다음은요, 몇 시? 9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안 들어와? 12시잖아. 짜증나. 지금까지 연락도 없이. 처음에는 나한테 연락을 안 한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다가 혹시 이 사람 술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 아니자? 혹시 이 사람 잘못되어서 어디 뻑치기 당한 건 아닐까? 걱정까지도 막 들잖아요. 그럴 때 12시 한 5분 되어서 신랑이 짠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이러고 살려면 이혼해.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야 돼?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만둬. 우리 이혼해. 그럼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뭐 술 좀 마시고 왔다고. 그래, 알았다, 이혼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센스 있는 남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걱정했어? 내가 걱정했구나. 내가 걱정됐구나. 그래, 미안해. 다음에 내가 꼭 전화하고 그렇게 올게. 아유, 전화를 안 해서 너가 속상했구나 하고 사과할 수 있는 거. 왜 아내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까지 섬세하게 새겨줄 수 있는 거. 그게 남편은이잖아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오늘 화가 나 있을 때에 화가 나서 뭔가 한마디를 툭 던져요. 그때 보통 뭐 해요? 회사 갔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탁 돌아오면서 야, 니는 오늘 집 정리했나? 뭐 이게 뭐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노?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우리 여자들 막 열받아서 그죠? 앞뒤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맨날 노는 줄 아나? 이러면서 또 언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 일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거한 술상은 아니더라도 맛있는 좋아하는 안주 하나 해서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게 바로 공감하는 거잖아요. 관점을 바꾸는 거잖아요. 들리는 대로 해석하면은요, 정말 싸울 일이 많아요.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이면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작가님께서는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쏙 불이 터지고요, 가슴이 답답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말하래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1원칙이 바로 존중인 것 같아요. 존중하고 공감해 준다면은 그 사람도 내가 존중해 준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존중을 벗어나기 때문에 싸움이 되고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대화의 기본인 존중과 공감, 이거부터 우리 시작해 보자고요. 말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하루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말 때문에 행복하진 않아도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날 아닌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